빛의 편집부의 살아있는 역사 이승희 편집장님, 그리고 절뭉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민 편집장님. 인간 정호승과 시인 정호승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위로하는 지나치게 개입을 하지 말자라는. 이게 시가 실리고 그 뒤에 그 시에 얽힌 뒷얘기라고 할 만한 산문이 같이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성은 편집부에서 선생님께 제안 드린 거였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애초에 이런 구성을 해서 제안을 주신 거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선생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선생님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께서 이러한 책을 쓰고 싶다는 말씀은 전부터 하셨었어요. 이런 원고 하시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빛에서 준비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실 계약서도 안 쓴 원고를 이제 갑자기 저한테 메일로 보내신 거죠. 그또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였어요. 근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갑자기 원고를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지금 보내면 이승희 씨가 금요일 오후에 이 원고를 읽고 주말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봐 월요일에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근데 왜 전화를 지금 빨리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주세요. 바로 이제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받은 원고가 이 원고인데,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받은 그렇죠. 원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읽었을 때 너무나 좋았고,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뭐 산문집이고 문학적인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 정호승의 일대기가 담겨있는 자서전과도 같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만들면서는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이 책에는 이제 선생님의 귀한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가 어떤 고등학생 시절, 청춘 시절, 대학생 시절의 사진,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귀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권의 어떤 사료로도 문학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 산문집 굉장히 여러 꼭지가 실려 있는 그 책이다 보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 어떤 글을 배치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두 분 혹은 선생님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첫 꼭지에 배치된 글,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60꼭지인데 네. 그러니까 시 하나, 산문 하나 이렇게 한 꼭지로 계산했을 때 60꼭지예요. 네. 근데 처음에 100꼭지를 주셨는데 네. 이게 거의 조판했을 때 해보니까 1000페이지 한 가까이 나왔죠. 800페이지가 넘게 나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때 줄이는 작업을 이제 많이 했었고, 또 이번에 먼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꼭지들을 추려내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작업을 저희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였어요. 미리 마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어떤 자서전과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마음껏 해봐라 라고 하셔서 저희도 진짜 마음껏 했는데, 첫 꼭지를 산산조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저의 욕심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이고 저에게 또 많은 위안을 준 시고, 근데 선생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 하나의 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산산조각이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산산조각을 가장 앞에 놓기로 했던 거는 그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좀 선생님의 여러 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앞에 놓아야만 다른 시를 좀 다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작업하면서 다른 시들도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을 바로 딱 알려줄 수 있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은 시는 산산조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다 혹은 마음에 남았다 이런 부분을 꼭
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전 산문집에서 보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인생 선배로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참 좋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70살이 되셨잖아요. 이 책에서 보면 약간 인생 살아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글 쓰는 스타일도 많이 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이 실제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더 가볍고 소탈해진 느낌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꼭지로 배치해 놓은 이제 나의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산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왕 고르셨으니까 직접 한번 지금 좋을 읽나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을 떠올리며 이제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마치 의사처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방에 홀로 틀어박혀 아직도 써야 할 시가 남아있는지 내 가슴을 오랫동안 깊게 들여다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써야 할 시가 없다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감동적이네요. 그럼 이것은 10여 년을 함께 해오신 이승희 편집장님의 감상이었고, 가장 짧은 시간 하지만 가장 깊게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박규민 편집자님은 제가 28살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유. 제가 느낀 선생님은 항상 어떤 원로 같은 느낌이고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시인 느낌이었는데, 이 책에는 젊은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선생님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소소한 재미가 있었고, 비슷하구나라는, 또 사람은 다 비슷하고 비슷한 순간을 거쳐오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던 때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선생님이란 사람을 좀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나에겐 1966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문사 경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다. 당시 친구들과 여름방학 때 무전여행을 떠났는데 첫 행선지가 청도 운문사였다. 밀양 쪽에서 높이 1,000m가 넘는 운문산을 하루 종일 어두워질 때까지 넘다가 평지가 나타나자 그곳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탈진한 채 쓰러져 버렸다. 기진맥진.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싶어서 새벽에 눈을 떴다. 배낭을 뒤져 그 시절엔 귀했던 설탕을 한 움큼 꺼내 입에 털어 넣었다.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 텐트 밖으로 기어나와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디선가 산사의 종소리가 들렸다. 그곳은 바로 운문사 소나무 숲속이었다. 갑자기 엄마 품에 안긴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운문사는 이렇게 탈진에 쓰러진 나를 모성의 힘으로 살린 곳이다. 네. 책을 보시면 10대 때 네,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있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잘생겨서. 너무 사실 지금 2010년대에 찍었다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패션과 포즈와 표정으로. 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이 작품, 이 책 이제 막 만나실 분 혹은 막 사들고 댁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제 서점으로 가시는 분들께 이 책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릴 만한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라는 게 가끔 되게 서방전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상황에서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일 혹은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일이 어쩌면 남들도 다 겪은 일일 수도 있고 남들도 다 겪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다는 거를 좀 나보다 좀 앞서 살아간 어떤 분이 다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좀 불안하거나 어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편집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 산문집, 에세이를 쓰시고 싶은 분들을 꽤 만나게 돼요. 사석에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에세이를 잘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좋은 산문집이 갖고 있어야 하는 모든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꼽으라면 솔직함, 그리고 자세함. 대부분의 이제 그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한 줄의 어떤 명구절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책에도 수많은 명구절이 있죠. 근데 그 명구절 앞뒤에는 그 구절이 나오기까지의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번민했는지 고민했는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독자와 작가의 걸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쓰셨나 싶을 정도의 솔직함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떤 독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가 되시고 싶은 분들께도 저는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장님이 정호승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오신 만큼 책도 뭐 여러 권 같이 작업을 하셨지만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말고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인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인력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글귀들은 힘이 되어준 한마디와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늘 곁에 두고 보는데 좀 신기하게도 오늘 날짜를 딱 펼치면 좀 사기꾼처럼 들리겠지만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로. 인력이면은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만년 인력이라서 요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보시면서 선물도 하실 수 있고 고급 박스 세트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선물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함께 오늘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인 정호승 어디까지 만나봤니? 감히 시인 정호승이 홀로 간직하던 비밀의 정원이다. 믿을 만한 어른을 만나는 시간. 20, 30, 40대가 모여서 추천하는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네, 고양이의 서재. 그런 말을 하다니.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네, 고양이의 서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또는 작가 또는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 다뤄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별 틀이 없는 자유로운 수다 시간이라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희 편집장님 그리고 박효민 편집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